예. 자, 부모 세미나 제29강 남자답지 않은 아이입니다. 자, 남자답지 않다. 예. 아동이 성장하면서 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답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남자아이가 남자답지 않게 자라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자가 여자답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프로테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남자답지 않은 아이만 다루겠습니다. 남자답지 않은 아이의 반대가 여자답지 않은 아이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남자답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 남자답지 않은 아동은 남자들이 주로 하는 놀이보다는 여자들이 하는 놀이만 매달리는 아이들이다. 외모도 남자의 모습을 여자의 모습으로 꾸미려 하고 여자 흉내를 내려고만 한다. 남자답지 않은 아이를 둔 부모는 여간 걱정할 것이 아니지만은 이런 경우에도 관심을 갖고 서둘러 개선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행동의 특징을 보면 남자답지 않은 아동은 남자다운 특성이 보이지 않죠. 자, 아동의 성에 대한 정체성은 일정한 나이가 들어서 가능해지는데 대개는 이제 학령기가 되면서 분명해지면 4, 5세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평범하게 해서 폭을 넓혀서 길러야 한다. 요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는 아주 어린 시기에는 남자 여자를 꼭 구분하지 말고 폭을 넓혀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아동이 어려서 남자든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초등학교 입학한 후부터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구분은 아동의 논리적인 특성으로 되게 드러나는데요. 남자는 남자다운 놀이를 하고 여자는 여자다운 놀이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남자답지 않은 아이의 행동 특징을 보면 첫째로는 남자 아이답지 않게 행동하는 아동이다. 네. 남자답지 않는 아이가 성에 어울리지 않게 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남자아이가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여자 흉내를 내면서 여자가 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여기 남자답지 않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둘째로는 여자아이답게 행동하려 한다. 여자가 하는 걸 좋아하고 여자가 하는 뭐 고무줄이라든지 무슨 따먹기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뜨개놀이라든지 여자가 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또, 소꿉장난. 요즘은 요리도 남자들이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만을 너무 고집한다면 아무래도 여자적인 특성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들이 옷을 입고 화장품을 가지고 놀고, 또 여자아이들의 태도나 몸짓, 걸음걸이를 흉내낸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억양 자체가 말의 내용까지도 여성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남자아이들은 잘 안 어울리고 여자아이들끼리만 어울리려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것은 그런 면에서 볼 수밖에 없죠. 셋째로 내향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아동이다. 남자답지 않은 아동은 내향적인 성격이 드러나는데 내향적이라면 정신 에너지가 안으로 흐르고 외향적인 밖으로 흐르는 것이죠. 밖으로 흐른다는 넓이를 중요시하고 안으로는 깊이를 중요시하는 건데 아무래도 내향성은 친구관계 신경을 기르기 힘이 들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남자는 씩씩하게 용감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유약해서 수줍어한다거나 부드럽게 대응하는 등의 그런 특성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남자답지 못한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게 드러난다고 하면 뭐가 문제냐 할 때 두 번째로 심리적 원인의 이해를 우리가 심리적 원인의 이해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성의 정체성 인식. 성의 정체성 인식이 문제이다. 이렇게 그것에도 이건 이제 발달의 관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발달의 관점에서 먼저 봐야 되겠어요. 발달의 관점. 자, 발달의 관점. 자, 두 번째는 심리 상태의 점검. 세 번째는 부모 양육의 관점. 이 세 측면에서
부모 양육의 관점 이 세 측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발달의 관점에서 중요시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성의 정체성 인식 요게 문제다. 그 다음에는 성장 배경이 문제다. 성장 배경. 세 번째는 부모의 특성 이것이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발달력. 아이들은 이제 성장기에 있는 아동은 일찍이 성의 문제를 놓치려 성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 의문을 갖게 되는데 여기 성의 정체는 매우 예민한 것이면서 또 예전 특성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남자답지 않은 아동의 일자 발달력 관점을 보면 일단 성의 정체적 인식이 문제다. 남자답지 않은 아동은 혹시 성의 정성이 느린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죠. 물론 아이들은 아직은 성의 정체성이 분명히 발달하지 않아서 남자만의 또는 여자만의 언격 행동 구분을 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아동은 성에 어울리게 행동하면서 점차로 성에 대한 정체성이 발달하므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성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는 아동의 경우는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정체성 인식이 확실하게 어디서부터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을 둘째는 성장 배경이 문제이다. 남자답지 못한 아동의 성장 배경이 원만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성장 배경은 물론 환경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환경의 산물이죠. 어떤 환경에 자랐느냐 존재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에서 보면 남자답지 못한 일단 환경적 측면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의 놀이는 일종의 문화로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 이후 어떤 곳에 자랐는 경험이 나중에 아동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딸이 많은 집에서 남자아이가 하나 있다면 아무래도 딸의 흉내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고 남자아이들 많은 경우에 딸이 하나 있다면 남자 흉내를 많이 내는 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 또 닮기도 해요. 어쩔 수 없지요. 셋째로 부모의 특성이 문제이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아동의 놀이 문화는 부모의 취향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대개 부모가 좋아하거나 기대하는 아동의 놀이를 무의식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성에 대한 취향과도 관련되는 수가 있는데 사내 아이를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여자애를 사내답게 키운다든가 아니면 남자아이에게 여장을 시키기도 한다. 지방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죠. 때로 남자아이라도 여장을 또는 여자아이라도 어느 때까지 남자 옷을 입히는 수가 있기도 하는데 이것은 부모의 바람과 일정 부분 관련되고 있다. 나는 아들을 원하는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딸애를 남장을 시킨다든지 하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달의 관점에서 이것이 크게 문제되는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짚어보았다 하면 자 심리적 상태의 관점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겠어요. 심리적 상태의 관점에서는 세 가지인데 일단은 성 정체성의 문제, 성의 정체성 문제를 우리가 짚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의 정체성 문제에 따라서 성적 장애 조짐이 아니냐. 성적 장애 조짐. 이걸 체킹해 봐야 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혼란 조짐. 이것도 체킹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심리상태의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원인에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시각이 강합니다. 성정체성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프로이트의 리비도론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프로이트에서 잠복기는 6살에 12살, 프로 이제 유치원에서 학령기까지 초등학교 시기라고 한다면 아동기에는 새로운 전환기가 되는데 이것도 그 전에 어렸을 때부터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등의 스트레스 일종의 휴식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아이는 이제 어느 정도 서서히 나의 중심에서 외부로 이동되는 현상이 많아져요. 그런데 정신분석 이론으로서는 반동에서 일련의 충동을 지배해서 본능적인 이드가 약해지면서
자아 초자가 강력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초자가 강력해질 때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이 강해지면서 이제 외부 생활로 관심이 이동됩니다. 그러면 성도 이제 나에게서 좋아하던 것이 있어요. 이성을 관심을 가지고 이성이 이동되는 경향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할 때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둘째로 성적 장애의 조짐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남자답지 못한 아동은 성적 장애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성적 장애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체로 이제 사춘기를 전후해서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사춘기 전후에 여자 흉내를 많이 내고 있다. 또 여자처럼 거린거리라고 여자 행세를 한다 할 경우에는 조금 유전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전성은 많이는 인정 안 됩니다. 10% 정도, 15% 정도 이렇게 10에서 10%, 15% 정도가 인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사춘기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여자가 난다. 남자로서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없고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여자 흉내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유전적으로 특성이 이미 호르몬이라든지 신경전달 물질의 어떤 불균형화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이제 성적 전환 수술도 허용할 수가 있겠지만 15세 이후에 그렇다면 그것은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셋째로 성혼란의 조짐이 있다. 성역할의 혼란이나 이상성 일찍부터 나타나는 조짐인데 요거는 이제 전문 치료적인 것이 필요하게 되죠. 부모가 적당히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건 큰 문제라고 보고 어디서부터 전문 치료를 받는다면 훨씬 더 많이 이쪽에서 치료가 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심리 상태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부모 양육의 관점. 아무래도 이제 아동에는 부모 양육의 관점이 제일 많은 편이죠. 부모 양육 관점에서는 양육의 책임성이 부모에게 나오는데 일단 낮은 자존감이 문제고 부모의 성관심 부족이다. 요 측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부모의 성교육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요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남자답지 않는 아동의 문제는 아무래도 부모 양육에서 고쳐나가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돼. 왜? 모든 교육은 부모가 하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해서 아이의 인격 발달을 원만하게 해내지 못했다. 이런 차원이죠. 그러면 먼저는 첫째는 낮은 자존감의 문제다. 낮은 자존감에 남자답지 않은 아동이 자신감을 팍팍 주어서 남자답게 당당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했다. 이런 현상 우리가 성인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당당한 사람이 있고 능력이 부족해도 당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력이 많으면서도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는 모든 걸 잘해야 되는 존재는 아니죠. 자기 나름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이의 존재 가치감을 향상시키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둘째로 부모의 성관심이 부족했다라는 차원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부모가 성의 정체를 확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성을 인식시키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니다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남자아이는 남자답게 키워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자는 여자답게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아이가 소꿉장난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관찰하면서 지도해야 된다. 예, 여자아이가 모성애를 발휘하는 그때에 함부로 인형을 던지거나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여자아이답게 훈련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흉내내면서 그걸 남자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을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알프레드 아들러는 아동기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실현을 해보이면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어려서 어떤 역할을 흉내내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게 인격을 형성하는 성인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부모의 성관심이 아이에게 평생 갈 수도 있다. 이걸 의미한다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셋째로 부모의 성교육이 문제다 하는 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남자답지 못한 아동은 성에서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봐야 되는데 부모가 성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야 된다. 남자와 여자 성에 대한 정체감이 이제 사춘기를 전후로 드러나지만 이미 그 전에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 엄마가 남자아이들 계속 뽀를 하면서 키우는 사람이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뽀뽀를 하면 키스를 하고 대학생이 돼서도 키스를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좀 심한 것이죠. 구분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중학교를 가서는 서로 다 갈라져 이미 어려서부터 서로 방을 달리해서 사용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엄마하고 아들이 한 방에서 같이 잔다. 중학생이도 같이 자는 걸 제가 그 잘못된 것이라고 갈라지라고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다면 여자아이가 아버지하고 계속 잔다. 5, 6학년 돼도 계속 잔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다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부모의 성교육에 해당된다. 이게 잘못될 때 대학생이 돼도 엄마 아빠 중간에 끼어서 자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의 성교육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남자답지 않은 아이가 어떤 교육적 차원에서 유전적 차원이 아니고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제 치료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치료적인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성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교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 정체성 인식을 때 행동 수정 이것도 마지막으로 부모 양육을 개선해서 확실한 교육을 시키고 방법론을 정확하게 해서 남자답게 길러가고 여자는 또 여자답게 길러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의 해결책, 상담치료는 대응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